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보통 의사들 말과 달리 환자들에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말라고 강요하는 의사가 있다. 치매 환자와 중풍 환자를 주로 돌보던 황성수 신경외과 과장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세상에 왜 이런 환자들이 생길까라는 고민 끝에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몸소 자연식 밥상을 실천하며 환자들에게도 특별한 식단 처방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그가 말하는 특별한 식단은 어떤 것일까? 보름가량 황 박사의 식단으로 식이요법을 하면 대개 환자의 몸 상태가 바뀐다.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먹던 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탈이 난다. 황 박사가 약보다 먹을거리에 더 신경 쓰는 의사가 된 계기는 환자들에 대한 의문점에서 비롯됐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사망 원인 중 상위 1, 2, 3위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고 이러한 생활 습관병이 전체 사망자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당뇨와 고혈압성 질환까지 포함하면 54%나 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등 생활습관병 환자가 2008년 1130만 명에 돌입했다. 2년 전에 비해 10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 30대 이상 인구 3명 중에 1명꼴로 환자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뇌혈관, 중풍, 심장마비 등 생활습관병으로 하루에 140명씩 사망한다. 매년 5만 명이 사망한다. 현대의학은 종합과학이자 첨단과학인데 의료기술이 좋아지면 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황 박사는 여러 책들을 파고들며 연구를 거듭했다. 그러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골다공증, 중풍, 치매, 파킨슨병 같은 병들이 식습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걸고 실험했다. 1991년에 처음 현미밥을 먹었고 그렇게 하니 몸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현미밥을 먹자고 제안했죠. 가족들도 달라지면서 자신감이 생겨 1992년 후반부터 병원 환자들에게도 현미밥을 먹이기 시작했죠. 병원 식당의 영양사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했다. 그래서 현미밥을 제공하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못 먹게 했다. 효과가 매우 좋았다. 황성수 박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 대구의료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교육이다.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1992년부터 해왔으니 올해로 17년째 그동안 200회 가까이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 황 박사의 주장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 강연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용어 정리부터 하자. 육식, 채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에 따라 많은 오해가 생긴다. 생선, 계란, 우유는 육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기 대신 보충하면 괜찮다고 여기지만 그것도 동물성 식품이다. 여기서 육식이나 채식이란 말 대신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음식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의심 없이 동물성 식품을 먹는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많이 먹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죽음을 재촉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상식의 기초에 몸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먹는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단백질이 많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해롭습니다. 고단백 식품이 아니라 과단백 식품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거죠.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해롭고요.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면 여러 병이 생깁니다. 골다공증, 요로결석, 비만, 알레르기 같은 게 생기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만 적게 필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조금만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몇 끼 조금씩
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곡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단백질은 어느 정도로 적게 필요하냐? 고기 전혀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단백질은 적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일생 중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시기가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한 해 동안이다. 신생아는 보통 3kg이고 첫 돌이 되면 9kg가 된다. 한 해 동안 첫 몸무게의 3배가량이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에 아기가 먹는 모유에는 칼로리 비율로 7%의 단백질이 있다. 현미에는 8%가 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현미에 들어있는 양 정도만 섭취해도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성인은 단백질 섭취 비율이 7%보다 적어도 충분하다. 탄수화물은 당이라고 하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내는 성분이다. 이것은 몸 안에서 연소되어 없어지므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성인은 성장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뇌와 근육이 활동할 때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탄수화물은 동물성 식품에는 전혀 있지 않고 곡식에는 70%에서 90% 정도 들어있다. 혹시 고혈압 당뇨 환자는 밥을 적게 먹고 다른 반찬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야 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사람 몸에는 당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성 지방이란 쉽게 말해 고기에서 비계 부분을 말한다. 동물성 지방,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아주 적게 필요하다. 이렇게 적게 필요한 것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많이 들어있다. 동물성 식품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모든 동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하지만 사람 몸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남는 부분은 동맥벽에 기름 찌꺼기를 형성해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 나아가 고혈압, 혈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 중풍, 혈관성 치매를 일으킨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은밀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동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없다. 섬유질은 몸 안에 흡수되는 성분은 아니지만 장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비를 예방하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또 공복감을 줄여줌으로써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문제는 동물성 식품에는 이게 없다는 것이다.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다.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생물 농축으로 인해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 호르몬이나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각종 전염병, 광우병, 조류독감, 폐혈증, 대장균 등에 감염될 수가 있다. 이렇게 동물성 식품은 안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동물성 식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동물성 식품이 몸에 해롭다는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평생토록 동물성 식품을 먹은 관성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강 역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동물성 식품을 과감히 없애지 않으면 건강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왜 식물성 식품만 먹어야 하는가? 식물성 식품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단백질은 모든 곡식과 견과류에 있다. 현미에는 8%, 밀에는 10에서 15%, 콩에는 40%의 단백질이 있다. 사람에게 충분한 정도의 양인 7%보다 많이 들어있다. 영양소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소모성 열량식품인 탄수화물이다. 지방 성분 중에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만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은 모든 씨앗 곡식에 많이 들어있다. 식물성 식품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다. 비타민 C는 동물성 식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식물성 식품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섬유질이 들어있다.
어떤 상태로 먹는 것이 좋은가? 식품의 종류 못지않는 것이 먹는 방법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수확된 원형에 가까울수록 좋다. 도정 과정에서 성분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곡식이면 먹을 수 있는 껍질이나 신운이 있는 상태로 먹어야 한다. 쌀은 현미, 밀은 통밀이 좋다.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어떤 게 좋은가? 첫째, 질병이 줄어든다. 둘째, 온순해진다. 셋째, 환경오염이 감소된다. 넷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식물성만 먹으면 지금까지 즐겨 먹던 동물성 식품을 못 먹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없어진다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먹기 싫은 식물성만 먹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식물성 식품에 익숙해지면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잘못된 상식을 통념을 깨라. 먹을거리에 관해서는 속설이 있다. 몸이 허하다 싶으면 고기를 먹고 몸보신해야 한다는 둥.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는 둥.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된다. 낭설을 바로 잡아야 한다. 힘을 쓰려면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아니다. 힘을 쓰고 운동을 잘하려면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다. 오히려 동물성 식품은 운동에 방해가 된다. 근육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에는 식물성 식품이 좋다.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왜냐하면 혈액 공급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칼로리가 되는 포도당이 풍부하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직업 운동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에 비해 짧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동물성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동물성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는데 동물성의 섭취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쉽게 지치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등푸른 생선은 많이 먹어도 된다는 설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는 몸에 해롭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나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좋은 식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선이 몸에 좋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EPA와 DHA가 고등어, 청어, 전어, 정어리, 꽁치, 참치, 연어, 방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생선에는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 생선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콜레스테롤은 사람의 몸에서 필요한 만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생선은 곡식에 비해 지방이 훨씬 많이 함유된 과지방 식품이다. 생선의 핵산 분해 물질인 요산은 통풍을 일으킨다. 생선과 어패류에는 콜레라, 장염, 비브리오 같은 전염성이 강한 세균이 기생할 수 있다. 생물 농축 현상에 노출되기 쉽다. 생물 농축이란 생물이 먹이사슬 과정에서 자연계에 있지 않은 성분인 난분해성 물질을 몸 안에 축적하는 현상이며 먹이사슬의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증가한다. 우리 몸에 EPA와 DHA가 필요하다고 생선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 EPA와 DHA는 도정하지 않은 곡식만 먹어도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라는 통설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이틀에 한 개씩 계란을 먹는다. 여행을 가거나 소풍 가거나 그럴 때 먹던 것이 지금은 일상적인 음식이 되었다. 그러나 계란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단백질이 너무 많다. 지방이 너무 많다.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고혈압, 뇌혈관병, 심장혈관병, 콩팥질환, 시력감퇴, 치매, 담석증 등이
발생한다. 계란을 비롯한 알 종류는 단백질이 많아 좋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람에게 여러 심각한 병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식품이 될 수 없다. 또 우유가 건강식품이라는 설이 있다. 그런 주장의 근거에는 우유에 몇 가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성분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단순한 생각으로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골다공증이 만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에 칼슘이 빠져나와 벌집처럼 속이 비어 부러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칼슘이 뼈로 가서 골다공증이 예방되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먹으라 한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병이 아니라 과다한 배설이 원인이기 때문에 배설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칼슘 배설은 과단백 식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람이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우유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보다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있다. 그리고 젖 먹는 시기가 지나면 사람의 몸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유당 분해 요소 락타제가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당이 분해 흡수되지 않아 설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유당을 이루고 있는 한 가지 성분인 갈락토스는 신경조직의 성장에 필요한데 뇌 발달은 생후 24개월 늦어도 3세까지 대부분 완성되므로 성인에게 불필요하다. 그리고 우유는 칼로리 비율로 지방이 52%나 함유된 과지방 식품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우유에는 적은 양이지만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유, 계란, 고기, 생선 등 과단백 식품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